예, 이제 쟁점 핵심 60번 노동위원회법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위원회법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봤던 거예요. 근로기준 볼 때도 나오고 뭐 노동자 볼 때도 나오고 이런 구조라서 약간 이제 이번 시간에 정리하신다 그런 마인드로 좀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해해야 될 게 노동위원회가 어떤 기구인 거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큰 역할은요 판정과 조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차별 시정 이런 거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당해고다. 이게 부당해고 맞냐 판정하는 거고요. 아, 우리 이게 임금 협상할 때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요. 이것 좀 조정해 주세요. 이걸 할 수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이거 지정해 주세요. 이런 식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여기에 노동위원회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려면요 공정하게 해야겠죠. 공정하게.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특성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조직도 상으로는 노동부의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부 장관이 함부로 못해요. 이 기관을. 왜냐하면 노동부 장관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행정부가 이게 뭐 입김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사나 예산 문제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심지어 중노위원장은요, 약간 가벼운 입법권도 주고 있는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노동위원회는 독립성을 띠고 있다. 두 번째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노동위원회 구성이요, 3자 구성이에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회입니다. 만약에 이게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위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면은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노사, 공익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척 기피 제도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 남편이 갑자기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다, 그러면 저는 위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척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제도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은 주로 이제 2심의 구조인 거죠. 이게 1심 초심 기구가 진호위 이렇게 돼 있고 진호위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중노위를 두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초심 관장하는 노동위원회, 이게 재심 관장하는 노동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공정성,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구조가 돼 있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거 이제 판정할 때 그 판정하는 이제 그 위원이 있고요, 조정하는 위원이 있고 차별 시행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각각 구분 위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조정하는 사람과 판정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게 문화가 다르고요. 자기의 마인드도 달라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조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판정이 더 깔끔해요, 그냥. 이거 X면 X지. 이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야, 사람이 싸우지 말고 좀 사이좋게. 그냥 5%, 0%가 아니고 2.5% 나눠 좋아한다. 이거 좋아하는 분들은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분 위촉합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판정하는 사람과 조정하는 사람이 구분해서 위촉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자,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 하시고, 이제 노동위원회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종류는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이제 진호위가 있고 중노위가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누가 있는가 하면 선언노동위원회도 있어요. 선언노동위원회. 요거는 이제, 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니고요. 요건 다 노동부 장관 소속인데, 요거는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 그러니까 다른 이제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건 선원들에 대한 특별한 노동위원회, 일종의 뭐 선원들에 대한 진호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고 핵심은 진호위가 중노위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그냥 단순히 말씀드리면은 진호위는 초심기구, 중노위는 재심기구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약간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453쪽에 양가를 입은 중노위의 관장 가를 보시면 재심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초심에 대한 재심권을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해하시면 되는데 나가 잘나요, 나가요. 둘 이상의 진호위의 관할 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그러니까 원래 조정사건도 초심 관장하는 기구는 진호위가 합니다. 그런데 요 사건이요, 둘 이상의 진호위 관할 구역에 걸쳐 있어요, 이게요. 그땐 초심을 진호위가 하는 게 아니고 중노위가 이걸 관장합니다. 중노위가. 그래서 이 둘 이상의 지방노동의 관할구에 걸친 조정사건은 중노위가 관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원래는 초심은 진호위, 재심은 중노위인데 이 둘 이상의 관할구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중노위가 처음부터 초심을 관장한다. 물론 필요하면 이제 진호위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이제 중노위가 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고 454쪽에 중노위가요 권한이 있어요, 생각보다. 아까 제가 독립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호위는 중노위는 진호위에 비해서 힘이 셉니다. 지시할 수 있고요, 가 지시권,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어요. 중노위는 내부 입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법기구는 아니에요. 입법기구는 아닌데 내부적인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입법권도 일부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고요. 자, 뭐 처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겁니다. 이게 기억나시죠, 그죠? 재심할 때는
진호위의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노위의 재심에 대해서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요겁니다. 이게. 자, 그게 양가로 4번. 자, 진호위는 초심을 관장하고요. 양가로 2번. 그런데 아까는 제가 어떻게 봤죠? 조정 사건은 둘 이상의 관할위에 걸쳐 있습니다. 이때는 중노위가 관장했어요. 초심을요. 그런데 둘 이상의 관할위에 걸친 조정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요. 이건 달라요. 양가로 2번이죠. 양가로 2번의 두 번째 문단. 자, 둘 이상의 관할위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지를 관할하는 진호위에서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주된 사업장의 진호위가 관장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조정은 중노위가 걸쳐 있는 경우에.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건 이송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455쪽에 특별노동위원회 있습니다. 선언노동위원회가 있어. 선언노동위원회. 선언노동위원회가 딱 하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노위 노동위원회 조직을 볼게요. 조직을 보시게 되면 3자 구성입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런 조직은 참 저도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가끔씩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가. 잘 안 나오지만 가끔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하고요. 사용자위원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고요. 자, 공익위원은 순차 배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이 추천한 중에서 근로자위원 위촉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중에서 위촉하고 공익위원은 자, 위원장이 추천하고 노조가 추천하고 사용자 단체가 추천해요. 거기서 쭉 이제 이 추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동자를 빼는 거예요. 이 사람 빼세요. 장관씨가 이 사람 빼세요. 이 사람 빼세요. 이 사람 빼세요. 해가지고 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익위원들이 약간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무색무취한 분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완전 우쪽에 있는 분들 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측에 있는 분들은 또 완전 또 왼쪽에 있는 분들 빼고 싶어요. 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로 몰립니다. 이게.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뭐 의미는 가지고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익위원을 할 때요, 구분이 촉합니다. 심판 담당 공익위원, 그 다음에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조정 담당 공익위원을 구분이 촉해요.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분이 촉을 해야지만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분이 촉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위원 임기는 456쪽에 3년으로 합니다. 연임할 수 있고요. 농사도 여기 자격이 조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사 활동 되고 난 다음에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기간 지나면은 이 공익위원 자격이 이제 있어요. 있으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활동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추천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제 농사회가 추천받아가지고 하게 됐는데 요즘 잘 안 들어오던데 전간에 농사회가 추천하기도 하고 해서 조정 담당위원, 뭐 심판 담당위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약간의 어떤 뭐 봉사직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뭐 이 돈을 벌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내가 조금 이제 사회를 위해서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하시는 분들은 참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이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 조직등 보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뭐, 사무처장, 뭐, 사무국장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나올 때가 있긴 한데,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 요건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만 보겠습니다. 457쪽에, 안가로 1번 위원장 보시면은, 중노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이 처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준호위원장은, 이제, 이 중노위 위원장이 추천을 하고, 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요. 뭐 그렇게 이해하세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근데 이걸 문제로 낼 때가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냥 아주 명예직이네. 그냥 그래 뭐 좋아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건데 굳이 뭐 이걸 문제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은 458쪽에 노동위원회 구성이 훨씬 더 중요하죠. 노동위원회 구성. 자, 이거 뭔가 하면은 노동위원회는 크게 회의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회의가 있고요. 전원회의. 그 다음에 이게 분과별위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셨던 모든 것들은 다 여기에 거의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라는가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이 들어왔다? 그럼 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만약에 조정사건이 들어왔다?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교원에 대한 뭐 이런 게 들어왔다. 뭐 중노의 경우에는 뭐 교원노동학의 조정위원회,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노동학의 조정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뭐 또 이게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특별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 이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차별시정에 대한 사건이 들어왔다. 여기서 차별시정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봤던 그런 노동위원회의 그런 사건들은 다 이런 위원회에서 관장하는 형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럼 전원회의는 많은 건, 전원회의는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건데, 전원회의는 굉장히 큰 거죠. 큰 거니까 굵직굵직한 것들을 그냥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전원회의 구성은 해당 노동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사항 결정, 뭐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 결정, 뭐 중노위는 지시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규칙을 중노위는 또 제정할 수도 있고, 이때 전원회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 어려보는 것은 주로 부분별위원회를 보게 되겠죠. 양가려본 심판위원회, 여러분이 봤지만 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에 대한 구제신청 했을 경우에 심판을 해야 돼요. 그 심판할 때 이제 구성이 되는 심판위원회입니다. 이제 공의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공의위원 3명, 그렇게 하시고요. 넘어가요. 그냥 배웠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461쪽에 양가려본 차별시정위원회, 아까 배웠습니다. 뭐 이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지정해 주세요.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구성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공의위원 3명이에요. 양가려본 차별시정위원회 공의위원 3명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노동자법에서 조정하는 기구인 거죠. 그때는 좀 달라요. 여기서는 조정위원회는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 공의위원 1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판정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근로자위원도 들어가야겠죠. 사용자위원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의위원 3명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넘어가요. 362쪽에 2번 특별조정위원회. 이 특별조정위원회는 이거는 이제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위원들입니다. 공익사업. 요거는 공익위원 3명이에요. 공익위원 3명. 자, 3번 중재위원회. 자, 중재위원회는 요거는 이제 중재 재정 자체가 구속력이 있습니다. 아예 이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중재위원회는 공익위원 중에서만 구성됩니다. 아까 조정위원회는 근로자위원 1명,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1명이었어요. 하지만 중재위원회는 이게 구성력이 있다 보니까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회 참여, 근로자위원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익위원 3명만으로 중재위원회는 구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아까 배우셨던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양가라 4번의 가, 교원노동관계 조정위원회, 3명이었죠, 그죠? 이제 공익위원 3명. 나 공무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몇 명이었죠? 나와있네요. 7명. 7명 구성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특칙을 좀 보시게 되면, 보통은 구분 위촉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 담당한 위촉위원은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여기가 바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양가 5번에 갑니다. 자, 위원장은 이제 특정 혹은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 특정 분별위원회에 사건이 집중되거나 다른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담당 분야와 관계없이 다른 분별위원회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하는 공의위원을 차별시정 담당 공의위원으로 이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차별시정 담당을 심판으로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명이 다 모일 필요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나예요. 보니까 신청 기간에 도가 있다. 이런 경우. 혹은 뭐 단독 심판을 신청했다. 이런 경우에는 1명을 지명해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래는 3명이 모여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뭐 3명을 필요 있냐 1명만 하자.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시고요. 자, 회의 소지,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분별위원회의 구조예요. 심판위원회인데 그러면 이제 분별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구조, 서로 간에 뽑는 구조입니다. 뽑게 되고. 자, 회의 진행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게 양가를 1번을 보시면은 양가를 1번의 두 번째 문단 심판위원회 및 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해당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명 이상의 의견을 드려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여기에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는 역할들은요,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심판은 하는데 근로자가 이게 부당해고까지는 아닌지 않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자위원 입장에서도 이제 이 정도면 해고해야죠. 이런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을 드려야 되는 내용들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회의 공개는 합니다. 양가를 1번 공개한다. 하지만 의결하게 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뭐 양가로 3번, 4번은 다 이제 회의 공정성을 위해서 뭐 위원이 관계되어 있으면 제척할 수 있고, 기필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더 놨어요. 한번 보시고요. 양가로 5번 가끔 나옵니다. 양가로 5번. 자, 분별위원회 위원장은 분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주심위원을 지명해서 사건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원활하게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주심위원 지명해가지고 당신이 사건 처리 주관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중요하겠죠. 3번. 그러면 이걸 의결을 해야 돼요. 몇 명이 찬성해야 될까요? 만약에 심판을 했다. 그럼 몇 명이 찬성해야 될까요? 예, 분별위원회는 거의 다 3명이잖아요. 그죠? 3명이니까. 1명 빠진다? 안 돼요. 그건요. 다 참석해야 돼요. 참석은 3명이 다 참석해야겠죠. 자, 구성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3명이 모였으면 2명이 찬성해야지만 의결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일하시고요. 근데 공무원 노동학의 조정위원회는 전원회의가 7명이에요. 좀 많아요, 그죠? 많다 보니까 공무원 노동학의 조정위원회는 과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그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약간 구조가 다르죠. 그걸 빼고서는 다 전원 출석과 과반 찬성 돼 있고요. 전원회의는 다 모이는 거니까 이때는 전원 출석이 아니고 과반 출석, 과반 찬성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구조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65쪽에 화해 공고도 있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은 원래 이제 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심판해야 되는데 화해를 공고하는 것이 노동위원회 상당히 많이 이게 선호합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그냥 화해합시다. 이것들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화해하게 되면 화해 조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게 화해 조서 작성하게 되면 화해 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을 똑같이 가집니다. 이 노동위원회가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에요. 그래서 화해를 공고해서 화해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동위원회 권한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6조의 권한. 자, 노동위원회는 이제 협조를 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가가지고, 이거 사무집행 때문에 필요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공고할 수 있어요. 이거 행정기관이 근로조건 개선에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좀 하세요. 공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권도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양가를 입은 조사권도 가지고 있고요. 자, 양가로 3번에 아까 배웠습니다. 3번, 4번은. 양가로 3번, 4번은 중노위는 지시할 수도 있고요. 규칙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소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노위는 재심권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5번, 6번은 다 이제 중노위 재심,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 소송되기 이 문제입니다. 5번, 6번, 10일 이내, 6번은 15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마지막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470쪽에 가볼까요? 470쪽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70쪽에 4번 문제 이거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0쪽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노동위원회는 중노위 재심관장기구죠. 그 다음에 진노위와 특별노동위원회 맞죠. 1심 초심관장기구. 자, 2번 노동부장관 소속 맞습니다. 조직도상으로는 노동부장관 소속이에요. 예, 조직도상으로는 맞아요. 3번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수행합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중노위는 4번 재심사건을 관장합니다. 자, 5번은 이제 사실은 3번 보시면은 풀 수도 있는 문제예요. 독립되었다는데 노동장관이 이거를 지휘감독한다? 독립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희도 상으로는 노동장관 소속이지만 이에 대한 지시나 이런 감독에 대해서는 중노위 위원장이 합니다, 이게. 노동장관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놨어요. 조직도 상으로는 이제 소속이 있지만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7시간 정도 아주 급하게 달려왔는데, 혹시나 제가 말을 좀 빠르게 했어요. 혹시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 얘기하다가 혹시나 실수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지식을 습득하셔가지고 내년도에 1차 보실 때 아주 좋은 결과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특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